주식하고 채권하고 6대4로 나눠서 하는 자산 배분이 가장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었죠. 6대4로 이렇게 편입을 해놨는데 주구장창 떨어져 같이. 그러면 투자 초보자들이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으라차입니다. 자, 요번엔 이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과연 개인도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영상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국가 지수를 추정하는 ETF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주가지수 ETF에 투자를 하면 장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막 삼성전자가 막 상승하는 날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SK하이닉스가 막 올라가는 날 있고, 또 어쩔 때는 막 현대차가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아, 난 분명히 내가 저거 어저께 봤는데, 내가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깜빡하고 투자를 못했네? 아니면 뭐 내가 내일 투자하려고 그랬는데 또 투자를 못했네? 막 이러면서 막 아쉬워하면서 또 급등하는 거에다가 같이 따라가서 투자하다 보면 물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국가지수에다 투자를 하면요, 내가 놓친 기업이 성장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가지수의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놓치더라도 그 종목이 상승해주면 매 국가지수 ETF도 상승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엄청나게 상승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상승분이 일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해주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국가지수 ETF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불안한 게 뭐였냐면, 돈을 모두 국가지수 ETF에다 투자하기가 좀 불안했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뭐 2000년도 IT 버블, 뭐 2008년도 서브프라임 같은 게 언제 한번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코로나 같은 것도 또 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주식에다 100% 투자했을 때 내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근데 물론 이제 투자를 한 지가 좀 됐으니까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에 대해서 이겨낼 자신이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심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본 게 이제 자산 배분인데, 요것도 이제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에서 이미지 파일을 또 갖고 온 건데, 예전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 계좌가 요 바구니라면 여기다가 이제 다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똑같은 상품만 이렇게 계좌에다 편입시키지 말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원자재도 사고 뭐 이런 관련된 ETF를 좀 나눠서 사라, 요런 게 이제 자산 배분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이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또 상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이 떨어지면 요 부동산이 올라가서 이렇게 손실분을 또 메꿔주고, 원자재가 올라가면 또 부동산이 떨어져서 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상쇄를 해주고, 그래서 꾸준히 내 자산이 이렇게 상승한다. 이게 자산 배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자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서 이렇게 계좌에 편입을 해놔라, 이렇게 이론을 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과연 얘네들이 진짜 주식이 오른다고 채권이 떨어지고, 뭐 채권이 오른다고 주식이 뭐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같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면 금상첨화인데, 분명히 같이 떨어진 날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그럼 옛날부터 어떻게 했지? 보니까 이제 주식하고 채권하고 6대4로 나눠서 하는 자산 배분이 가장 전통적인 자산 배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 가지 자산 중에 이제 상관계수가 가장 낮은 최고의 파트너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다는 건 뭐냐면 서로 반대 방향, 가격 이동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채권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주식 가격이 내려가면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주가가. 그래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는, 내 계좌의 총 수익 금액이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경우를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투자를 하는 과정 중에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제가 채권하고 주식하고 주구장창 같이 떨어지는 경우 목격을 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파란색이 TLH라고 해가지고 여기 미국채 10년에서 20년 만기 국채지수 추정한 ETF고요. 이 빨간색이 스파이예요. 그래서 S&P 500 지수 추정하는 ETF인데, 여기 녹색 박스 보이십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 같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산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들 추천해가지고 내가 채권하고 주식하고 국가지수 ETF 6대4로 이렇게 편입을 해놨는데 주구장창 떨어져 같이. 그러면 투자 초보자들이 이거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이거 보고서 어디까지 같이 떨어지나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웬만하신 분들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 자식한테까지 알려주고 싶은 투자법은 아닌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같이 떨어질 때가 분명히 나올 거라서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자녀가 이걸 못 견딜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귀한 돈, 남한테 듣기 싫은 소리 참아가면서 벌은 이 귀한 돈을 그냥 허공에 날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면 2012년도라서 뭐 최근 건 없어요. 근데 보면은 주식이 이렇게 82년 말부터 1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제 원리금이 어떻게 변했을까? 매년 이제 재투자를 했대요. 그러면 주식이 100만 원이 2,800만 원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올라 있죠. 이렇게 쭉 올라 있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제 보면은 채권 다음이 예금이고요. 예금이 877만 원.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부동산 있죠. 부동산이 예금보다 들어옵니다. 이때는 이제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개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근데 저는 예금을 보자마자 이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 계좌가 하나는 주식이면 하나는 그럼 예금으로 하면 되겠네. 왜냐하면 예금은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수익이고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의 침체기 하락기에 빠지면 현금 가지고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막 계속 미친 듯이 상승하면 차익 실현해서 그 돈 가지고 계속 예금을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지수 ETF 일정 부분하고 현금 일정 부분을 나눠서 투자를 하기로 합니다. 자, 볼게요. 코스피 추인데 여기 때가 이제 97년 IMF 구제금융이거든요.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쇼크가 옵니다.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9.11 테러도 있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죠. 이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주가 쭉 밀렸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2020년에 코로나 때죠. 요때마다 내가 주가지수 ETF에다 장기 투자를 하면서 현금과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이 미친 듯이 빠지는 구간에서 현금이 만충제 역할을 해주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면서 나한테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해줬다면 100포인트가 3000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40년의 투자기간 물론 길죠. 그러면은 몇 배가 30배잖아요. 부동산 값이 30배가 오를 수가 있을까? 부동산 투자 솔직히 10년 투자해서 2배 먹으면 진짜 잘한 투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40년 물론 복리의 복리니까 여기 보면은 10년도에 보면은 2010년도 보면 938포인트였다가 20년 되면은 이제 3000포인트니까 뭐 못해도 3배잖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한 투자인데 현금과 지수 추종 ETF를 이렇게 분산해서 같이 비율로 유지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부동산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지수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는 방법은 국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할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일부분은 코스피 시장에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국가지수 투자할 수 있는 게 뭐 한국하고 미국을 보면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에다 투자하려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이 코스피 지수 ETF에다 투자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지수 투자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 여기다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려면 요 코덱스 200이라든지 타이거 200 이렇게 투자를 하면 돼요. 이건 1배짜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2배 추종한 ETF 투자하려면 코덱스 레버리지랑 타이거 레버리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3배짜리는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코덱스 코스닥 150, 뭐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렇게 2배 투자하려면 이렇게 있죠. 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좀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일정 교육을 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금 그러니까는 투자는 평가금 총액이죠. 그게 이제 계좌별로 이제 1000만 원 이상이 돼야지만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으십니다. 그런 제한 사항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돈이 적은데 레버리지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미국에 상장된 ETF 거기다 직접 투자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3개의 대표 지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변동성이 좀 크거든요. 그 대신에 수익률이 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스닥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요 S&P 500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해외 지수 추종 ETF는 여기 보시면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타이거 미국 S&P 500이라는 ET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가로열고 H 있습니다. 요거는 환해지라는 거라서 이건 나중에 좀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해외에 직접 투자된 E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한 글자부터 이제 4글자까지 이제 티커라고 해서 우리나라 종목 코드랑 똑같은 건데 그래서 스파이, VO, IVV라고 해가지고 S&P 500 지수 한 배 추종하는 ETF 대표적인 3개입니다. 그 다음에 2배짜리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미국 지수 S&P 500 지수를 2배 추종한 ETF는 타이거 미국 S&P 500 레버리지 H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합성 H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상장된 ETF는 SSO
그 다음에 QLD, 그 다음에 미국 3배짜리가 있어요. 금융선진국이라서 저희 3배짜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라는 게 S&P 500 지수 3배 추정하는 ETF고요. 그 다음에 TQQQ는 라우어라는 분 때문에 좀 많이 대중화된 ETF인데 이 TQQQ는 나스닥 100 지수 3배 추정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하고 6%하고 TQQQ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금하고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초보자분들께서는 요 한 배 추정하는 ETF를 현금하고 섞어가지고 비율 투자를 하시고요. 조금 이제 숙달이 됐다 그러시면 이제 QLD 이쪽으로 넘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배짜리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6%,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는 이제 단련이 됐다 그러면 투자금 일부를 빼가지고 TQQQ 쪽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 지수 ETF의 70%하고 현금 30%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엑셀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블로그에다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계좌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씩만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주마다 하고 있는 건데 주식평가금과 현금을 입력을 한 다음에 미국 지수 ETF의 가격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면은 그 주에 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면 그만큼 주식을 팔라고 계산하게끔 엑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걸로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계좌 하나는 목돈을 가지고 거치형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2천만 원이다 그러면 1,400은 미국 나스닥 레버리지 사고 그 다음에 600만 원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파킹형 ETF요. 예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요즘 파킹형 ETF가 나와가지고 1년에 한 3% 중반 정도에 대한 수익률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파킹형 ETF에다가 이제 뭐 600만 원 이렇게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한 달이라든지 석 달마다 이렇게 그때 평가금을 가지고 7대3으로 다시 분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식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총액을 합쳐서 70%에 해당되는 잔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파킹형 ETF를 사고 그 다음에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킹형 ETF를 팔아가지고 나스닥 레버리지 사가지고 둘의 평가 금액을 7대3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제가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좌를 뭐 저는 같은 경우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다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자료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